출란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의 결승 2국 하이라이트로 전해드립니다. 결승 3번기의 승부가 오늘로써 끝이 났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으로서는 오늘 대국이 굉장히 아쉬운 판이겠고요. 내용을 보자면 초반, 중반까지는 잔잔하게 가다가 박정환 구단의 반발로 인해서 국면은 굉장히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기사의 실수가 한 번씩 오고 갔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고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출란배는 중국바둑협회와 중국기원이 주관합니다. 각자 2시간 30분에 1분 졸기 5회, 덤은 7집 반이 주어지는 대회였고요. 네, 상금은 우승 15만 달러고요. 준우승은 5만 달러가 주어집니다. 박정환, 박영훈, 박정환 구단의 대결로 결승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각각 93년생, 85년생으로 나이는 8살 차이였고요. 또 결승 1국에서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 전적에서 차이를 좀 더 벌렸어요. 네, 상대 전적은 초반 5판까지는요. 박영훈 구단이 3승 2패로 앞섰으나 그 뒤후부터는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해프닝이 좀 일어난 바둑이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이 사실 박정환 구단 쪽의 그래프가 거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한때는 한 98%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박영훈 구단의 수읽기 실수가 나오면서 점점 그 그래프는 내려갔고요. 네. 결정적인 실수 한 방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래프 자체는 박정환 구단으로서 한 80% 이상 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중간에만 멈췄어도 회복이 가능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사실 스톱을 외치지 못하면서 네. 바둑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결승 2국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은 흑백이 바뀌어서 박영훈 구단의 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박영훈 구단이 즐겨 사용하는 포석으로 역시 들고 나왔었고요. 네, 박영훈 구단은 평소에 온라인 대국이나 실전 대국에서 양화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도 역시 100번으로 양화점 많이 두죠. 이 정도까지는 박영훈 구단이 어느 정도 예상 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준비한 것은 날일자 걸치는 것도 있었겠지만 3-3 진행을 선택했고요. 역시 다분히 오늘 대국은 좀 실리를 의식한 포석을 준비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화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돌들이 좀 낮게 포진이 되어 있는 바둑으로 네. 이끌어갔고요. 정확히 박영훈 구단이 오늘 작전을 들고 나왔던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서는 역시 실리로 조금이라도 좀 앞서가야 된다. 좀 엷어지더라도 실리의 우세를 바탕으로 그냥 타개를 하는 편이 승산이 높다고 본 거죠. 예. 지금 밀어가는 것도요. 보통은 요즘에는 날일자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네, 결정을 지어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약간 백이 요즘은 좀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이 형태가 되면요. 근데 이 형태가 사실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늘지 않고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간명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여서 좀 어렵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흙이 그것을 좀 쉽게 해줬으니까요. 백의 입장으로서는 좀 전혀 불만 없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이제 양화점 포석을 들고 나왔을 때 상대가 3-3을 먼저 차지하면 박정환 구단도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3-3을 들어가서 이 실리의 균형을 맞추면서 초반을 운영을 합니다. 네, 물론 아래쪽으로 3-3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래쪽을 들어갔을 때는 이제 흙이 예를 들어서 한쪽에 벽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먼저 좀 선제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3-3은 3-3이지만 먼 쪽으로 가서 여기에 좀 벽을 좀 만들어주지 않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네, 역시 요즘에는 늘어서 그냥 손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초반엔 두고 싶은 자리가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간명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두고 싶었던 자리를 박영훈 구단은
선점을 합니다. 네, 그 자리죠. 이 형태가 이제 한 수를 더 뒀을 때의 흙이 잘 되는 형태인데요. 여기를 밀지 않으면 이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밀어서 이 진행까지 된 다음에 한 수 더 들이고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좁아 보이기는 한데요. 네, 이제 이 수도 이제 여기를 걸쳐가는 것이 있기는 한데요. 흙한테 이런 협공을 당했을 때 여기가 좀 얇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교환을 하지 않고서 안정적으로 초반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넓은 자리로 가야 되고요. 네, 나릴자로 받아두는 것은 요즘 트렌드에 안 맞죠. 네. 그래서 이 협공 자체도 지금처럼 최대한 멀리 가는 것이 좀 많이 쓰입니다. 자, 여기서 흙도 날일자로 달렸고요. 이 세 칸 높은 협공이 나오면서 또 등장한 수예요. 그래서 이제 변에 백의 두터움을 주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수입니다. 받아줬는데요. 좁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한 칸을 두었고요. 이 교환이 없고 한 칸을 두게 되면 여기를 붙이는 자리가 굉장히 아파요. 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좁죠. 그래서 이 날일자가 하나 와 있으면 거의 완생의 형태니까요. 간격도 뭐 아주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저 정도면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동안 두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좀 차분한 초중반이 되지 않을까 싶었었거든요. 네, 지금 두 선수가 오늘로써 이제 27번째 대결이죠. 근데 웬만해선 전투가 잘 안 일어나요. 예, 굉장히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물론 불계승한 바둑이 굉장히 많았지만, 네. 그것도 뭐 큰 차이가 나서 불계승이 난 바둑은 거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투가 시작이 되면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바둑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마 두 선수의 바둑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오늘만큼 치열했던 바둑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 이제 힘이 굉장히 강한 기사는 그 옆에서 봤을 때 조금 불리한 전투가 아닌가? 라는 것을 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힘으로 이제 견디는 거죠. 근데 이 두 기사는 본인이 좋은 전투인 것 같은데 또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투 바둑이 나오기가 좀 희박해요. 근데 오늘 바둑은 정말 특수한 경우예요. 예. 역시 초반에 그 딱 의도가 보이는 박영훈 구단의 작전이죠.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뭐 실리로 아주 많이 앞서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이라도 좀 앞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흐르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서로 팽팽하고요. 이제 백이 상변으로 손이 갔고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행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일단 붙였죠. 백의 의중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늘지, 아니면 찝을지, 뭐 바깥쪽으로 젖힐지. 네, 바깥쪽을 선택을 했고요. 네, 흙에 호구 치는 응수는 일단 당연합니다. 네. 최대한 늘어서 실리를 벌어들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전에 밀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글쎄 이런 자리는 그냥 보통은 당연히 여기를 두는 거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곳으로 있는 것은 이 석점 머리를 당하고 이 집으로 못 견뎌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이거는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끄는 쪽을 잡아야 될 예, 것 잡아야 같아요. 돼요. 근데 이제 여기를 밀어가는 것이 굉장히 좀 백이 안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단수 선수 되고 여기를 막히니까요. 그럼 여기까지는 되는 건데요. 이렇게 두고서 실전처럼 압박을 하거나 했으면 조금 더 두텁게 운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실전에는 그 교환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백도 다르게 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국면 자체가 뭐 크게 나빠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흙이 약간 좀 두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 상변 쪽의 백두점도 어느 정도는 흙이 두텁다면 압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아예 그런 것이 좀 사라졌어요. 우변을 받지 않고 네. 귀를 뻗어뒀어요. 지금 그곳 늘어둔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였죠. 집으로도 큰 자리고 상변 쪽의 102점에 굉장한 응원을 보내고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그 늘어져 있는 것이 없었다면 흙이 지금처럼 눈목자 형태로 선수를 강요했을 때 거의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네, 그 자리 굉장히 두고 싶은 자리죠. 그래서 이제 흙도 사실 약간 지나가긴 했지만 이 눈목자가 고민이 좀 됐을 겁니다. 뭐 단순히 뭐 한 칸을 뛰는 것도 좋은 자리긴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둘 거였으면 여기 교환을 했었어야 돼요. 예. 흙도 내친 걸음이죠. 백이 안 받았으니까 그곳을 추궁하지 않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네. 네, 여기서 백이 또 끼우는 수가 있었네요. 네, 끼우는 수를 준비했기 때문에 좀 전에 그 우변 쪽으로 젖혀갈 수 있었던 거죠. 네, 서로 기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백이 저기를 반드시 끼워야만 중앙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자세 자체가 좋아져요. 일단은 흙한테 약점이 좀 생겼거든요. 네. 진짜 머리를 내미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우상의 흙도 좀 공격을 내다볼 수가 있었어요. 네, 약간은 오히려 백이 넉점이 흙 7점을 공격하는 느낌이죠. 왜냐면 백은 여차하면 이 손으로 넘어가서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흙의 행마가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의 자세 자체는 이쪽으로 보면 굉장히 흙도 훌륭하죠. 예, 두터워요.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네, 무난하게 한 칸을 띄웠고요. 네. 젖혔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행마들이었습니다. 예, 이 장면인데요. 흙에 지금 나갈 수 있는 중앙으로의 행마 자체가 그 늘어가는 것이 있겠고요. 호구 치는 게 있어요. 근데 호구 치는 것은 느는 자세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거는 밀어도 계속 흙이 이 급소 자리를 빼앗기고서 백을 계속 밀어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아니고요. 늘어가는 것도 이 한 방이 굉장히 괴로워요. 빈삼각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안형이 없는 상태에서 좀 쫓기게 되죠. 흐름은 백한테로 갑니다. 이제 두 가지 행마가 좀 괴롭다라고 보고 네. 박영훈 구단이 좀 강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단수를 칩니다.
박영 구단도 여기서는 네, 버틴 네, 느낌이 들어요. 한 번 근데 버텼어요. 참 재밌는 상황인데요. 이 중앙의 빵 때림 뭐 지금도 대단하죠. 근데 보통 뭐 실전처럼 이제 받아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위쪽에 흙에 7점을 잡으면서 그곳이 한 집으로 된다면 한 26집에서 7집이 나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선택을 하는 편이 좀 더 국면은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뭐 평소에 빵 따내미 30집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좀 달랐었죠. 지금 빵따냄을 하고요. 이제 연속해서 이제 빵따냄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를 막아면 이제 실전과 비교해서 백의 집도 한 20집 가까이 깨지긴 했는데요. 일단 여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흙이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 백도 밀어 올릴 수 있는 자세가 훌륭해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좀 안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흙이 여기를 뭐 씌우고 이곳을 차지한다고 하면 넓긴 하지만 백이 여기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실리로 좀 더 많이 벌었고요. 네, 근데 박정환 구단의 판단은 늘어서 그냥 중앙을 같이 동행하자라는 뜻이었고요. 네, 호구 쳐서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자세 자체가 흙 쪽이 좀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잘 나왔는데요. 문제는 지금의 날일자였어요. 지금의 날일자가 그 실전을 보시면 굉장히 좀 뭔가 리듬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었어요. 이 스텝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뭔가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죠. 근데 여기를 두려고 했으면 교환을 하지 않고서 두는 편이 그 중앙 행마에 있어서 더 좋았고요. 여기를 미는 날일자는 여기를 밀어가는 것이 좀 더 좋은 행마였던 것 같아요. 호구를 치게 되면 이곳을 먼저 들여다봐서요. 아, 실전에 이곳 들여다봄을 당했는데요. 이 들여다봄을 당하는 것과 먼저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두텁게 행마를 했다라면 흙이 출발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예, 지금의 중앙의 날일자 그리고 이곳 급소 자리요. 근데 이 한 방을 맞는 순간에 아주 조금이라도 백이 좀 편해졌습니다. 뭐 중앙 행마 자체가 좀 제한적이었고요. 네. 실전도 그래서 입구자로밖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입구자로 나오는 자세가 조금 흙으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죠. 네, 그 미는 자리도 백이 훌륭하고요. 자, 이러면서 바둑은 막상 뭐 그래프는 5대5 선에서 조금씩 움직였고요. 네, 뭐 약간 백이 앞서는 정도였네요. 뭐 사실 뭐 저 정도의 차이는 그냥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그렇게 처리한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하나 늘어뒀고요. 자, 중요 포인트는 상변에서부터 등장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큰 자리가 한 군데 남아 있어요. 네, 그것까지 했고요. 받아뒀어요.
자, 반상이 넓은 자리라고 하면 좌변인데요. 예, 딱 한눈에 보이죠. 예, 그 네. 자리를 이제 흙이 차지할 수 있어서는 실리의 균형은 어느 정도는 좀 잘 맞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흙이 아직 미생인 점이 좀 신경 쓰이죠. 박영훈 구단이 박정환 구단을 상대하는 전략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지금까지 굉장히 또 잘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집으로 흙이 약간 앞서는 것 같은데 이제 엷어요, 바둑이. 예. 근데 이 엷은 부분이 지금 바로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집으로 약간 재밌어요. 예. 근데 형세를 냉정하게 본다면 100을 선택할 수 있는 기사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영구단이 잘 둘 수 있는 바둑이 됐고요. 자, 이제 매수 더 진행되면 바둑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박정환 구단은 두텁게 중앙을 젖혀서 제압을 했고요. 그곳이 이제 와 있어야 멀리서 보면 그 자상계 쪽에 백석점에 응원을 보내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이 전체 흙 뻗어나온 대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흙도 또 아주 좋은 자리를 뒀어요. 네. 예.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박정환 구단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렇죠. 지금까지도 실수였었죠. 도저히 그런 변화가 나올 거라고는 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기는 그냥 백이 좀 눌러서 음. 약간의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중앙 두텁게 만드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뭐 두텁게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스코어처럼 아마 5대 5였을 거예요. 네. 당연히 가볍게 좀 물어보는 응스타진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제 끊었고요. 여기서는 뭐 실전의 흑의 응수 자체는 뭐 계속 당연해요. 네. 네, 잡고서 사실 바로 백이 끊어가서 수가 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박영구단이 다르게 뒀는데요. 따내면 그냥 알기 쉽게 여기를 치고 나와서요. 이 자리 나가는 순간 5점이 잡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여기 석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손실이 굉장히 크죠. 지금 보면 박영구단의 단수도 어느 정도는 좀 당연한 수였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따내서 바둑이 어려워졌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두고요. 위로 두고 따낼 때, 네, 백이 여기가 흙이죠. 흙이 따낼 때 여기를 늘고요. 흙은 받아야 뭐 이렇게 될 때? 봤습니다. 네, 그럴 때 이 두텀을 바탕으로 좀 공격을 하는 이런 흐름이 됐다면 일단 뭐 팽팽했고요. 뭐 백이 최소한 형세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실전의 진행은 그래프 자체도 굉장히 많이 흙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백이 두면 둘수록 그래프가 넘어가요. 예. 돌이킬 수 없는 형국이 만들어져서 사실 저희는 좀 오늘도 단명국으로 끝날 거라는 네. 얘기를 계속 주고받았었거든요. 아마 박영구단이 더 놀랐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는 거는 아예 박영구단 머릿속에는 없었을 거거든요. 뭐 있기야 있었겠지만 그냥 뭐 안 되겠지 하고 수일기를 깊게 안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반상위에 그대로 나왔고요. 자,
뭐 어느 정도 외길 수순으로 이어지는 장면인데 백이 돌이킬 수 없는 바둑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는지 잠시 후에 계속 함께 해주시죠. 출란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의 결승 2국 하이라이트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변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박정환 구단이 뭔가 어느 한 부분에서 술기 착각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둑이 이제 두다 보면 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흐름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결국은 흘러갔어요. 백이 뭐 여기를 찌르지 않고는 뭐 대책이 없는 국면이었고요. 네. 근데 거기를 찔러서 흑의 약점은 얻어냈지만 또 흑이 있는 자리가 오면서 백의 약점까지 생겼거든요. 예, 그것이 좀 문제였습니다. 네, 백의 상황이 조금 더 절박해요. 흑을 끊지 않으면 뭐 국면을 더 둘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네, 끊어갔고요. 네. 어지럽혀서 일단 만들어 보는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다음에 두는데 그 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중앙으로 돌파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장면이 됐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백의 입장으로서는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이 국면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요인이 됐고요. 네, 박영원 구단이요. 여기서 굉장히 잘 뒀어요. 이거 단수 치고서 그냥 아낌없이 교환한 다음에 결정을 해버리니까요. 깔끔했습니다. 물론 그냥 나가는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박영훈 구단 실전처럼 둔 수가 좀 더 알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고요. 지금 흑이 드는 수가 좀 악수가 될 수 있는 수예요. 그리고 지금 나가는 수를 두었는데요. 거기가 선수로 또 두 점이 잡히게 되면 굉장히 두터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국면은 그 두 점이 잡히더라도 백의 돌들이 지금 양분된 곳이 워낙 많아요. 흑이 연결만 딱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지금 승기를 잡는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네, 그 자리죠. 네.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조금 어렵게 변화구를 던져왔는데요. 박영훈 구단이 딱 준비해 놓은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있는 수가 좀 까다롭거든요. 보통은 그런 흐름에서는 거기를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지금 실전에 막상 두어지고 보니까요. 굉장히 좀 백이 괴로워진 상황입니다. 네. 자, 또 뒤로 받아뒀고요. 그 다음에 박정환 구단이 한 30분 넘게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대장구를 했죠.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두고 보니까요. 이 정도는 다 되는 건데요. 이 평소 같았으면 백이 당연히 기분 좋은 자리죠. 근데 지금은 이 두 점이 커요. 두 점을 잡고 백의 약점이 중앙에 5점 끊기는 것. 여기도 생겼죠. 두 점 잡으면서 흑이 위쪽에서 한 집을 내는 것도 생겼죠. 그래서 좀 백이 정리할 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뭐 틀어막는 기분만 낼 뿐 실속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이후의 선택에서 박정환 구단이 그 30분이 넘는 대장고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수읽기와 예, 계산을 했을지 짐작이 되는 선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자체가 인공지능 AI 승률로 봤을 때는 좀 더 떨어지는 거였지만 네. 참 바둑이 재밌네요. 그 떨어지는 승률이었지만 결국에는 역전의 발판으로 가는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예측한 그 다음 수는 여기 넣는 것보다 그냥 여기를 잊고서 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 늘어서 지금 변화를 구해간 것이요. 글쎄요. 지금 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지는 않았지만 아주 묘한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지금 이 끊는 수가 이상한 수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 보면 여기를 끊어서 교환을 하고 이렇게 끊었으면 변수가 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건 뭐 다 결과론이긴 하죠. 뭐 네. 지금도 사실 지금도 충분히 네, 가능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원래 박영원 구단이라면 충분히 쉽게 지켜낼 만한 바둑이었을 텐데 제가 뭔가 뭐에 홀린 듯 수에게 좀 착오가 있었는지 안 되는 수순들만 밟아갔습니다. 네, 근데 그건 사실 뭐 어쩔 수 없어요. 상대를 약간 좀 의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상대가 박정환 구단이다 보니까요. 이게 그 좀 뭔가 실수해서 분명히 손해를 봤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냉정함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냉정하게 후반으로 항상 돌아서는 그러니까요. 기사인데 지금 뭐 베개 그래프가 거의 안 보이죠. 뭐 사라졌어요. 이미 뭐 저희도 좀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그 수가 박영훈 구단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결국은 역전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그냥 AI가 참고도를 추천하기 여기 들어가는 것 보고 있었거든요. 네. 차렷으로요. 네. 여기 들어가서 한 98%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박영훈 구단이 둔 수도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네, 그곳을 잇고요. 네, 백이 끊어가는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조금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박영훈 구단은 귀로 밀고 들어가면 굉장히 간명하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양이요. 이 흙이 워낙 좋은 자리 급소에 와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보면 그냥 안 될 것 같이 보이긴 해요. 네. 예. 뭐, 백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근데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중앙하고 연관되어 있을 줄은. 네. 일단 제 추측으로는 막는 수를 조금 간과했던 것 같아요. 이 막는 수를 박영 구단이 딱 당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립니다. 사실 지금도 귀를 살려줘도 평소에는 우세했던 거죠. 우세했죠. 근데 지금 일단
젖히니까요. 네. 끊는 수가 안 돼요. 여기를 끊으면 있고 둘 때 이곳을 늘어서요. 다음에 단수 치고 환격으로 잡는 것이 생겼고요. 이곳을 단순히 이렇게 두면 이어서 수상전이 안 되고요. 수를 조인다면 단수로 교환을 하고 이제 뭐 끼워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냥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 나와도 수는 늘어납니다. 늘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잇게 되면요. 네. 이 모양 자체는 흙이 이 상황에서 이곳을 젖히고요. 둔 다음에 잇고 뭐 이런 식의 패가 되긴 하거든요. 이건 반패고요. 오히려 그냥 들어가는 편이 낫겠네요. 백은요. 네, 들어가고 이 패가 낫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요. 백이 살짝 여유 있는 패죠. 그리고 전체가 다 살아오는 패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둑이 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장면에서 단수 치는 것은 흙이 안 돼요. 예, 어쩔 수 없이 끊어갔어요. 끊어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냉정한 판단이었고요. 단수 칠 때 이곳을 끊고 네. 이제 이렇게 이으면 따내서요. 이건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고요. 막는 것까지 선수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살려주면 일단 지금 선수 자체는 박영구 구단이 좋습니다. 근데 근데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해 보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위험한 판단이었고요. 여기서도 좀 상황 자체가 박영원 구단이 좀 불운했던 점이 잡으러는 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진행이 이제 늘어서 될 거거든요. 과연 여기서 전 궁금한 것이 위쪽으로 두 점을 잡는 것을 과연 보고 있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안쪽으로 실전에 잡았을 때 네, 똑같이 단수 치고 따내는 결과였다고 한다면 그렇죠. 똑같았던 건가요? 아니 손해 봤어요. 손해 봤나요? 그러니까 지금 늘었을 때 백이 이제 실전에 등장하겠지만 위쪽으로 두 점 단수 치는 거를 제가 보기엔 또 착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반대였다면 네. 그건 성공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사실 멈췄어야 돼요. 근데 멈추기에는 손해를 봤어요. 얼마나 손해가 된 건가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두고 따내고 이렇게 사는 거와 비교했을 때는 여기 막는 것이 선수가 돼야 돼요. 이거 단순히 늘었으면요. 근데 선수가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 끝내기가 남았죠. 뭐 아무리 못해도 한 5집 이상 손해본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여기서도 이것을 단수치고 이을 때 따내고 네. 이제 살아야겠죠. 그때 이곳을 이제 뭐 단수 쳐서 교환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낌없이 해버리나요?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만 집만 되면 흙이 우세한 바둑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손해를 보기도 했고 또 한 번에 끝내버리고자 이수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졌는데 지금은 스코어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약간 박영 구단이 계속 누적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젖히는 것도 좀 술기상으로 못 봤던 것 같고요. 여기를 늘어서 찾아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못 봤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다른 방면으로 수일기를 해서 여기를 늘고 맛보기로 하겠다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받아주면 바로 가능했었거든요. 가능하죠. 근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안 받고서 아예 이곳을 잡아버리니까요. 여기를
피해 없이 잡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바둑이 참 어렵고 절묘한 부분이 많았어요. 또 흑이 중앙만 깔끔하게 제압을 한다면 여전히 좀 우세했던 국면이었는데요. 예. 중앙 지금 아무 백도 대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잡히게 되면 이 바둑은 흑의 승리입니다. 네, 일단은 잡아서 거기 뭐 지금 집으로는 네. 백이 안팎으로 몇 집 정도 했을까요? 한 30집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금 잡혔던 돌이 살아왔거든요. 이렇게 됐는데도 흑이 유리하다고 AI가 알려주거든요. 네. 지금 거기죠. 좀 여기서 좀 궁금한 장면이 좀 있긴 해요. 이제 늘었을 때인데요. 좀 좋은 방법이 없었을까요? 이제 늘었을 때 이 상황에서 흑이 둘 수 있는 수법은 세 가지입니다. 단순히 밀어가는 것이 있겠고요. 실전에 한 칸이 있어요. 그리고 날일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날일자를 먼저 보여드리면 일견 보기에는 이 수가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 교환을 하고서 이을 때 날일자로 씌우면 여기가 지금 장문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선수할 수 있는데요. 흑이 빠져나가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이 상황에서 뭔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나옴으로 인해서 백의 수도 줄었고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호구 쳐서 나오는 수는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를 둘 때 붙이는 수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곳을 두면 이렇게 끼워서 막으면 끊어서 패를 노리는 거죠. 싸움을 했더라면 사실 뭐 그래도 좀 실전보다는 훨씬 나았겠죠. 예. 그래서 박영훈 구단이요. 날일자를 보기는 봤으나 이 붙이는 수가 좀 어렵다고 보고 실전에 이제 다른 방향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밀어가는 것도 이렇게 두고 둘 때 이제는 여기 이제 흑이 한 7수 정도 되거든요. 이 밀었을 때의 흑의 약점은 백이 수상전을 하자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수상전도 굉장히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이곳으로 백이 좀 뻗어 나와서 백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곳에 대한 그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뭐 이런 데를 붙여서 두면 여기 안 받기에는 다음에 늘어서 선수되는 부분이 많죠. 이거는 잘하면 연결까지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받아야 된다라면 한 칸을 띄워서 변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이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수상전으로 백이 이기게 되면 바로 승부가 종료가 되죠. 그래서 미는 것도 실전 심리상 쉽지 않았고요. 날일자도 붙이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전에 선택한 것은 박영훈 구단의 한 칸이었습니다. 일단 중앙만 봤을 때는 이 한 칸도 가능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한 칸의 이제 약점,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드러나는데요. 일단 중앙을 먼저 진행을 했을 때 백이 못 나가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따내는 수가 있겠고 느는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예 이 부분만 본다면 늘고요. 둘 때 밀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한 칸을 띄어도 끼우고요. 막고 이어서 이으면 계속 밀고 나가거든요. 네. 이것도 수상전인데요. 이것도 수상전인데요. 뭔가 약간 옥집의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이 약간은 기분 나빠요.
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백의 연결이 일단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것을 하지 않고서 절묘한 교환이 하나 들어가니까요. 아예 이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예. 끄는 수였었는데 지금의 끄는 자리죠. 잡아볼까요? 이게 사실 잡고 버텼어야 돼요. 실전에 여기를 받지 못해서는 좀 어려워졌고요. 받으면 이제 박정환 구단의 수일기는 여기를 두고 끊을 때 늘게 되면 한 점을 잡고 둘 때 있고 밀대가 중요합니다. 이 밀대 여기 빈삼각을 해요. 계속 밀어야겠죠.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젖힙니다. 마찬가지로 뭐 끼우거나 늘어야 되는데요. 비슷합니다. 늘어도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이 선수가 돼서 이 상황에서 양쪽을 다 끊을 수가 없어요. 네. 이으면 이어서 완벽하게 연결이고요. 이 자충이 아닙니다. 못 들어가죠. 네, 그래서 다 살아갔어요. 지금 이 교환이 딱 들어갔기 때문에 단수가 되는 거였죠. 이 빈삼각을 조금 착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여기까지는 되는데요. 미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한 칸을 또 띄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이것을 한번 나온 다음에 이 급소 자리를 밀었을 때 뭐 차단을 해야겠죠. 네. 뭐 이어서 차단하면 치받고 둘 때 끊어서 이 넉점을 바로 살려야 되고요. 살리게 되면 이곳을 나가서 역시 맛보기로 흙이 안 되죠. 그럼 그래서 따낼 수만 있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잡고요. 나올 때 이제 따내고 백도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잡으면 단수 치고 밀고 이제 빈삼각 두는 것은 여기가 흙이 약점이었기 때문에 한 칸을 띄어서 잡으러 가는 것이 성립하는 것 같아요. 찔러도 네, 뭐 이 상황에서는 이 한 점이 잘 안 잡히죠. 백의 수도 뭐 아예 바로 좁혀지고요. 그래서 백도 이제 한 점을 잡지 않고 패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 패감 승부예요. 이 흙이 패였다면 패를 들어가고 네. 따낼 때 박영호 구단은 이 판단에서 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이게 패감이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가 패감이 되는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빅 정도 나거든요. 근데 여기를 백이 단순히 있고 여기를 빅을 내고 그 이후에 진행을 했을 때 여기 관통한 자세가 워낙 좋아서요. 그림도 사실 흙이 승산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감이 큰 게 없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패감이 안 보였던 거예요. 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진행을 아예 선택을 못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전의 진행보다는 이렇게 가서 패를 하는 편이 조금 더 어렵게 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실전에는 패가 나면 어렵다고 보고 박영훈 구단이 중앙을 지켜뒀는데요. 이걸로는 따라붙기 어려웠어요. 지금 이 형태를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백 쪽으로 갔죠. 분석을 해보면요. 여기 잡은 것과 다 여기 백도를 많이 잡긴 잡았는데요. 전체 집으로 봤을 때 한 25집에서 30집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여기에 흙집이 원래 나던 자리였죠. 네. 한 15집 정도요. 근데 그 집이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백이 한 지금 10석집 정도 났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곳에 집을 낸 것과 백이 집을 낸 것, 흙집이 깨진 것이 비슷해졌어요. 근데 흙이 당한 거는 이 엄청난 자리를 당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형세는 흙이 굉장히 어렵게 된 겁니다.
흑이 지금 중앙을 잡으면서 백한테 내준 이 가치 자체가요. 이 연타가 집으로 환산했을 때 뭐 아무리 못해도 한 30집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흑집이 깨지는 것이 집이 또 엄청나고요. 흑은 또 후수로 살아야 되면서 백이 전개를 하는 순간 백집이 또 나거든요. 이거 30집 더 되겠네요. 네, 엄청난 자리를 연타당했습니다. 네. 뭐 더 진행이 됐습니다만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뭐 다른 곳에서 집을 내긴 좀 어려우니까요. 귀를 살리는 진행을 선택을 하는데요. 살리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괴롭습니다. 후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후수가 됐고요. 이제 살기 위해서 단수의 방향이 변 쪽이 아니라 귀 쪽이 돼야 된다라는 큰 아픔이 있죠. 네. 후수를 잡고 좌변을 향하는 게 백이 큰 자리였었죠. 네. 박정환 구단이 바꿔치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확실하게 지켜내는 바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계승으로 결승 2국도 가져가면서 출란배 세계바둑 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오늘 뭐 좀 놀랄만한 장면들이 네. 몇 군데 나왔었는데요. 바둑 자체는 굉장히 또 재밌었고요. 근데 박영원 구단으로서는 좀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근데 네. 박영원 구단이 이번 기회에서 보여준 성적이 정말 대단했고요. 우승을 못해서 좀 아쉬움이 크겠지만 박영원 구단이 그 16강, 8강, 4강 중국의 탑랭커들을 연속으로 이기면서 사실 보면 한국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번 결승 무대가 한국 기사들끼리 대결이 20년 만이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우승 4연속을 방해를 했거든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한국 형제 대결과 한국의 우승이었고요. 박영원 구단 대단합니다. 그리고 박영원 구단이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 무대에서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와 주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두 기사 모두 세계대회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란배 세계바둑 선수권대회 결승 2국 하이라이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성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